솔직히 처가에서 우리한테 나중에 10원 한 장 나올 게 있냐? 남편이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 칠순 잔치에는 15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뷔페를 예약해 놓고선 평생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저를 키운 친정엄마 생신엔 시장통 싸구려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리자는 남편. 며칠 뒤 시어머니의 화려한 칠순 잔칫날, 이 오만한 남자의 헛된 인생은 지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성우가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핸드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이, 이번 달 말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안 까먹었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대로 다 알아보고 예약까지 싹 마쳤어. 제가 주방에서 사과를 깎다 말고 고개를 돌려 성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식당은 어디로 알아볼지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칠순인데 어디 좋은 데로 예약했어요? 성우가 핸드폰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던지며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시내 한가운데 제일 으리으리한 팰리스 호텔 뷔페로 잡았지. 그것도 제일 크고 좋은 방으로 떡하니 예약해놨어. 제가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성우가 있는 거실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아니, 팰리스 호텔? 거긴 엄청 비싼 데잖아요. 밥값이 장난이 아닐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우가 턱을 뻣뻣하게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15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야. 명색이 하나뿐인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자식된 도리로 이 정도는 당연히 팍팍 써야지. 안 그래? 제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평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이니까 좋은 데서 대접하는 거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당신, 우리 친정엄마 생신도 어머님 칠순이랑 며칠 차이 안 나는 거 알고 있죠? 성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참, 장모님 생신도 이번 달이던가. 달력에 안 적혀 있어서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네.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쥐며 꾹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칠순 잔치하고 바로 다음 주 주말이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어머님은 호텔 예약했으니 우리 엄마 식당은 어디로 알아볼까요? 같이 찾아봐요. 성우가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크게 쳤습니다. 에이, 장모님이 굳이 뭐하러 비싼 데를 가? 그냥 장모님 장사하시는 시장 입구에 그 허름한 국밥집이나 가서 대충 한 그릇 먹자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15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뷔페로 모시면서 우리 엄마는 고작 8천 원짜리 시장 국밥집에서 대충 밥을 때우자고요. 성우가 귀를 후비며 심드렁하고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장모님은 원래 그런 시장통 음식 좋아하시잖아. 괜히 폼 잡는답시고 비싼 호텔 데려가 봐라. 돈 아깝다고 벌벌 떠시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실걸?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성우를 노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불편해하시긴 뭘 불편해하셔. 우리 엄마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똑같은 사람이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 맞으며 고생만 하셨는데 우리 엄마야말로 좋은 데서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너 진짜 피곤하게 산다.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처가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떨어질 게 있어? 나올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얼굴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올 게 있냐니?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평생 고생해서 나 번듯하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 생신을 앞두고 명색이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입 밖으로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성우가 팔짱을 단단히 끼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매일 시장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반찬 팔아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집이 있어. 땅이 있어. 10원 한 장 쥐어줄 능력이나 되시냐고. 제가 입술을 세게 깨물며 성우의 비열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돈 물려줄 능력 없는 우리 엄마는 평생 그 싸구려 국밥이나 꾸역꾸역 먹으라는 거야? 당신 지금 사람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있는 거냐고. 성우가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답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고 가치지. 그럼 뭐냐?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우리가 돈 팍팍 쓰고 잘 보여놔야 나중에 그 비싼 아파트라도 한 채 뚝딱 물려받을 거 아니야. 솔직히 까말해서 돈 한 푼 안 나오는 처가에 돈 쓰는 건 완전히 돈 낭비라고. 저는 성우의 그 천박하고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숨을 고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우의 진짜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한 이상 저는 이 남자를 향해 품고 있던 마지막 일말의 기대조차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배추통을 나르시던 엄마의 구분 등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칼에 베이고 소금에 절여진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가난에 찌든 엄마의 그 험한 손이 너무 가슴 아파서 20대 내내 흔한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만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유행하는 예쁜 옷을 사고 해외로 여행을 다닐 때 저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틈틈이 부동산을 공부했습니다. 독하게 돈을 모으고 발품을 팔아굴린 끝에 저는 30대 초반의 대출이 전혀 없는 서울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를 오롯이 제 명의로 샀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노력과 감각을 살려 탄탄하게 수익을 내는 작은 인테리어 사업체까지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재산과 성공을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자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는 가벼운 남자들에게 진저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남자의 조건이나 돈을 보고 접근하는 그 얄팍한 시선들이 역겨워서 저는 의도적으로 평범하고 수더분한 차림으로 저를 철저히 숨기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 대신 지하상가에서 산 에코백을 메고 다녔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 검소한 직장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대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금의 남편 성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약속 장소인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저는 성우의 낡은 발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성우가 신고 있는 구두는 밑창이 닳아 비스듬했고 가죽은 여기저기 벗겨져 낡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면서도 거칠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듯한 소탈한 모습에 저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성우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려하고 비싼 곳은 잘 가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식사는 그냥 제가 자주 가는 시장 근처 밥집에서 소박하게 먹어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겉만 번지르르한 식당보다 허름해도 정감 있고 푸근한 식당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성우가 저를 데려간 곳은 낡은 나무 탁자가 놓인 허름하고 좁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성우가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 없이 자라서 우리 엄마 낡고 해진 옷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성우의 슬픈 눈동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군요. 지켜보는 성우 씨 마음도 참 많이 아프셨겠어요. 성우가 눈가를 붉히며 주먹을 꼭 쥐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가진 돈은 없어도 뼈가 부서져라 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빚 다 갚아드리고 평생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꿈입니다. 저는 성우의 그 순박한 눈물과 효심 가득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이나 배경보다는 사람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가 가장 큰 무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우를 보며 저는 과거에 가난과 싸우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강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가짜 조건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을,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껴안아줄 진실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는 완벽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재력을 끝까지 철저히 숨긴 채 성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로 신혼집을 정했지만 저는 이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우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우 씨, 이 아파트는 은행 빚이 엄청나게 많이 낀 전셋집이야. 우리 앞으로 이 많은 빚 다 갚으려면 외식도 줄이고 허리띠 꽉 졸라매고 살아야 해. 성우가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잡으며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투잡을 뛰어서라도 우리 전세금 빚 싹 다 갚아줄게. 우리 비록 가난하게 시작해도 서로 아끼고 믿는 마음 하나만은 절대 변하지 말자. 응? 저는 성우의 그 달콤하고 거짓된 맹세에 속아 제 발로 끔찍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고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소박하고 착한 청년 행세를 하던 성우는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타이틀을 무기 삼아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을 짓밟고 돈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게 엎드리는 오만한 속물 본성만이 성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지금의 서늘한 거실입니다. 저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성우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애 시절 가난해도 좋다며 제 손을 굳게 잡았던 성우의 가증스러운 모습과 처가에서 나올 게 뭐냐며 막말을 쏟아내는 지금의 천박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뺨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는 대신 이 남자의 밑바닥이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 당신 말이 다 맞네. 우리 엄마야 평생 드시던 대로 그깟 시장 국밥 한 그릇 드시면 아주 충분하지 뭐. 어머님 칠순 잔치는 당신이 정성껏 예약한 그 비싼 호텔에서 아주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하자. 성우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아하, 거봐. 내 말이 100번 맞잖아. 역시 넌 현실 파악이 빨라서 말이 참 잘 통한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팍팍 쓰고 잘 보이면 그게 결국 나중에 다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다고. 성우가 기분이 한껏 좋아진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 캔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붉은 피눈물을 삼키며 성우의 얄미운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하는 반찬가게 아줌마의 딸이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강한 사람인지 그 오만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뚫고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 이번 내 칠순 잔치의 입을 한복을 알아봤는데 청담동에 아주 기가 막힌 곳이 있더라. 제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가까이 대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시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거기 명장이라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수제 놓은 거라 가격이 제법 나가. 한 벌에 300만 원이라는데 내 카드로 긁어라. 제가 순간 숨을 멈추고 곁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성우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복 한 벌에 300만 원이요. 가격이 조금 센 편이네요. 어머님이 혀를 끌듯 차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잔치하는데 싸구려 시장통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을 수는 없잖니. 며느리 도리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결제해야지. 제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감정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서 결제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제야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성우가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며 저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는 눈은 확실히 높으시네. 300만 원짜리 명품 한복 입으시면 친척들 기가 팍 죽을 거야. 제가 탁자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이니까 내가 무리해서라도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번 달 지출이 너무 커. 성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제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이참에 돈 관리 방식을 아예 바꾸자. 내 월급 통장이랑 보안 카드 전부 나한테 넘겨.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성우의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통장을 넘기라니. 지금까지 각자 수입 관리하면서 생활비만 합쳤잖아. 성우가 제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헤프게 쓰니까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야. 당장 내 월급 통장 가져와서 내 앞으로 이체 한도 올려놔. 제가 두 손을 꽉 쥐고 성우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헤프게 썼어? 내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쓰는데. 성우가 짜증이 난다는 듯이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매달 장모님한테 몰래 보내는 20만 원 말이야. 처가에 밑 빠진 독처럼 붙는 그 돈부터 당장 끊어.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성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시는데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성우가 밀려난 어깨를 털어내며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국밥이나 사드실 거면 돈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 명품 한복값 메꾸려면 당장 처가 용돈부터 끊고 허리띠 졸라매. 성우의 거침없는 막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숨기고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내일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해서 줄게. 다음 날 저녁 무렵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가득 진한 간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찢어진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주방 쪽에서 코를 틀어막고 인상을 팍 쓰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우,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제가 다급하게 스티로폼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보낸 택배 상자잖아. 안에 있던 반찬통들은 다 어디 갔어? 성우가 손가락으로 베란다 쪽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역겹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뭘 잔뜩 보냈길래 열어봤더니 웬 시커먼 국물에 담긴 조개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구역질이 나서 싹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베란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커피 찌꺼기와 말라 비틀어진 귤 껍질 위로 크고 굵은 전복들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위 먹이겠다고 새벽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전복만 골라 며칠을 다리고 졸여 만든 최고급 전복장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뜨거운 간장을 붓고 또 부으며 정성껏 만들었을 엄마의 구분 등이 떠올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자 성우가 뒤따라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좀 치워. 냄새가 밴다고.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반찬을 왜 자꾸 집으로 보내서 사람을 귀찮게 해. 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쓰레기통 곁에 선 성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싸구려 반찬으로 보여. 우리 엄마가 너 몸보신하라고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만든 귀한 전복장이야. 성우가 발로 쓰레기통을 툭 차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전복은 무슨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거겠지. 우리 엄마는 백화점 식품관 아니면 입에도 안 대시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보내? 성우가 등을 돌려 거실로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은 단순한 전복장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존경하는 우리 엄마의 진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을 더러운 취급하며 짓밟는 성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애정은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슬픔으로 차오르던 눈물은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 제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저는 쓰레기통 뚜껑을 조용히 닫으며 성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안방에서는 성우의 굵은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 성우가 쓰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처가 용돈까지 끊어가며 제 월급 통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님 한복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우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고 구석에 처박힌 낡은 서류 봉투들을 꺼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빨간색 글씨로 연체라고 적힌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카드 사용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자 어머님이 다니는 피부과, 명품관, 최고급 미용실 결제 내역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능력도 없는 아들의 카드로 귀부인 행세를 하며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서류를 꺼내어 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며 허세를 부리던 성우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넘어
마이너스 한도 끝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성우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 역시 매달 엄청난 이자를 내야 하는 고금리 대여 상품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성실한 청년 코스프레를 하던 성우는 사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빚을 내서 허세를 부리는 껍데기뿐인 카푸어였습니다. 성우가 제게 돈을 아끼라며 큰 소리치고 월급 통장을 빼앗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턱 밑까지 차오른 자신의 빚을 제 돈으로 메꾸기 위한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빚더미에 앉은 성우의 금융 내역과 연체 고지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촬영했습니다. 엘리트 행세를 하며 저와 친정엄마를 쓰레기 취급했던 자들의 실체가 이토록 가난하고 천박하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있던 위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썩어 빠진 남자를 향해 제가 준비한 화려하고 잔인한 복수의 막을 천천히 올릴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 거실 탁자 위에서 성우의 핸드폰이 짧게 징동하며 하얀 불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잡지를 넘기다 말고 반짝이는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금화면 위로 떠오른 문자 메시지 하나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 칠순 잔치 나도 따라갈까?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자의 내용은 분명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방에서 씻고 나온 성우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핸드폰을 턱으로 가리키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핸드폰 울렸어. 칠순 잔치에 오겠다는 문자가 와 있던데. 성우가 순간 수건질을 멈추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성우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아, 이거 회사 후배가 보낸 거야. 부서 막내인데 칠순 잔치 심부름할 거 없냐고 묻는 거네. 제가 잡지를 덮고 성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막내가 밤 11시에 직장 상사한테 자기야라고 불러. 요즘 회사 문화 참 자유롭네. 성우가 굳어진 얼굴로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치는 말투가 원래 다 그래.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성우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도망치듯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성우가 닫고 들어간 방문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저 변명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직감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성우의 사진과 회사 주소를 건네며 성우의 퇴근 후 동선을 샅샅이 뒤져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퇴근길에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모습,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속 여자는 성우의 말대로 성우 회사 부서의 20대 막내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USB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파일을 열어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자기는 대기업 다니고 건물주 아들인데 왜 이렇게 소박해? 여자가 보낸 메시지에 성우가 의기양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돈 자랑해서 뭐해?
진짜 부자는 티 안 내는 법이야. 조만간 무능한 아내 쫓아내고 우리 집에서 너랑 살자. 성우는 자신을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있었고 내연녀는 그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우가 말한 우리 집은 제 돈으로 대출 한 푼 없이 산 제 명의의 이 아파트였습니다. 내연녀에게 자신을 대단한 부자로 포장하며 제 집을 자기 집인 양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기 위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성우가 흥신소 직원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준비하던 서류 스캔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몰래 훔쳐내어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대상 물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로지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였습니다. 성우는 내연녀가 꿈꾸는 네일 아트샵을 차려주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고 저를 속여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으려던 중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중범죄까지 저지르며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한 것입니다. 과거 가난해도 좋으니 믿음만은 지키자며 순박하게 웃던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짓된 미소에 속아 제 청춘과 진심을 바친 대가가 제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제 선의가 철저히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감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기엔 놈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즉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본인 외거래 금지 및 대출 방지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놈이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해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결코 제 아파트에서 단돈 10원도 빼갈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이 모든 증거 사진과 대화 내용, 불법 대출 시도, 서류들을 차곡차곡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가 퇴근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우리 엄마 칠순 잔치인 거 알지? 한복 결제할 카드는 준비해놨어. 제가 거실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해놨어. 어머님 칠순인데 한복만 해드릴 수 있나? 내가 친척들 드릴 답례품도 최고급으로 맞춰놨어. 성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웬일이야? 네가 웬일로 그렇게 돈을 팍팍 써? 제가 찻잔을 내려놓고 성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평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이잖아. 내가 이 정도 며느리 노릇도 못할까봐. 성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렇게 좀 하지. 나중에 우리 집 재산 물려받으려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 저는 성우의 손길을 피해 몸을 살짝 비틀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성우는 제가 자신의 더러운 짓거리를 까맣게 모른 채 바보처럼 시댁에 돈을 갖다 바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우가 방심의 늪에 깊이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놈이 가장 행복하고 기고만장해진 순간 그 화려한 잔치상 위에서 놈을 완벽하게 사형시킬 거대한 덫이 설계가 방금 끝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창밖으로 멀리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우가 벗어놓은 양복 재킷을 바닥에 밀쳐버리고 서늘한 눈으로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박 변호사의 밝은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갈색 봉투를 꺼내어 박 변호사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남편한테 철저하게 속았어. 성우 그 인간 완전 쓰레기였어. 박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불법 대출 위조 서류를 훑어내려가는 박 변호사의 얼굴이 점차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4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문서 위조 대출을 시도해. 이건 명백한 중범죄야. 제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난해도 좋다던 놈이라 내 집인 거 숨기고 전세라고 속였거든. 그런데 그 놈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내 집을 담보로 다른 여자 샵을 차려주려고 했어. 박 변호사가 제 앞자리로 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너 바보야. 20대 때 그 험한 바닥에서 돈 끌어모으던 그 독한 기집애 어디 갔어? 숨어 살던 호랑이가 왜 쥐새끼한테 물어뜯기고 가만히 있어? 박 변호사의 불호령 같은 외침이 제 귓전을 때리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넌 도장만 찍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미수로 형사 고소까지 싹 다 걸어서 그 새끼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게. 박 변호사의 거침없는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투력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변호사의 두 손을 꽉 맞잡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온 저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통 어귀에서 굽은 등으로 나무를 다듬고 계신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엄마의 거친 손을 덥석 붙잡고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나무를 내려놓고 제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웬일이래. 평일 대낮에 회사 안 가고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남편의 모든 만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성우 그 자식 바람 피웠어. 내 뒤통수 치고 내 아파트까지 몰래 팔아넘기려고 했어.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들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가여운 딸, 평생 고생만 한 내 새끼가 왜 그런 개만도 못한 놈한테 당하고 살아. 내 잘못 아니야. 당장 그놈 쓰레기통에 쳐넣고 이혼해. 저는 저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엄마의 사랑에 힘입어 흔들리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척 저를 숨기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그 쓰레기들을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해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 인테리어 사업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결제 서류를 내밀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전국 매장 인테리어 독점 계약 방금 최종 성사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경제적 기반이 이토록 탄탄해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성우라는 껍데기뿐인 남자에게 얽매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늘은 친정엄마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일식집 오마카세 룸을 예약하고 평소 엄마가 갖고 싶어 하셨던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장모님 생신인데 시장 국밥집 안 가고 어딜 간다는 거야? 나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시켜 먹으면 안 돼. 제가 화장대 거울 앞에서 화려한 귀걸이를 달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예약했어.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식당에 도착한 성우는 으리으리한 일식집 외관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최고급 생선회와 랍스터 요리가 끝도 없이 줄지어 나오자 성우가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준비한 명품 가방을 엄마에게 건네자 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성우가 제 귀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빚까지 내서 장모 생일 잔치를 해. 이 돈 나중에 다 누가 갚으라고. 제가 성우의 비웃는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갚긴 다 내 돈으로 결제한 거야. 내 걱정이나 해. 조만간 진짜 미칠 일 생길 테니까. 성우는 제 말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치며 다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웃고 있는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늘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경제적 복수의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시모의 화려한 칠순 잔치가 열립니다.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저는 성우와 시모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것입니다. 주말 오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팰리스 호텔의 가장 큰 프라이빗 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이 부셨습니다. 룸 안에는 성우의 친가와 외가 친척 수십 명이 모여 웅성거리며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카드로 긁은 300만 원짜리 명품 수제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성우가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한복 참 곱죠?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청담동 최고급 명장한테 직접 맞춰드렸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성우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성우가 대기업 다니더니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으나 보네. 며느리도 덩달아 호강하고 좋겠다. 성우가 턱을 치켜들고 저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제 아내가 처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석자리에 앉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성우의 그 가증스러운 입놀림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심성이 고와서 가난한 집 딸 구제해줬잖니. 며느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뭐야.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넓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한 영상 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룸 안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첫 화면은 칠순 축하 영상이 아니라 성우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룸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친척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저거 안 꺼. 제가 성우의 외침을 무시하고 마우스를 눌러 다음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성우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성우가 연애 시절 저에게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돈보다는 네가 좋아. 가난해도 우리 믿음만은 지키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성우가 며칠 전 내연녀에게 보낸 문자가 붉은색 밑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조만간 무능한 아내 쫓아내고 내 아파트에서 너랑 살자. 처가에서 나올 게 뭐 있다고 돈을 써. 제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내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휜다던 성우는 지금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며 저를 집에서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스크린 앞을 가로막으려 달려오며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이 여자가 돈에 미쳐서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세 번째 파일을 열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연체 도장이 찍힌 성우의 신용카드 청구서들과 마이너스 한도 끝까지 꽉 찬 통장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성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며 부자 행세하던 당신 아들, 사실은 어머님 사치 빚 갚느라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뿐인 카푸어입니다. 어머님이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리며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룸 안을 벌집 쑤신 듯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에 준비해둔 치명적인 증거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성우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 위조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룸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바람난 상간녀에게 네일샵을 차려주려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아 불법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딜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 이 독사 같은 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네. 어머님이 손을 높이 치켜들고 제 뺨을 때리려 하는 순간 저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어머님의 팔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빳빳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고급 요리가 놓인 원탁 한가운데에 소리나게 내리꽂았습니다. 이게 방금 떼어온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과 성우가 동시에 탁자 위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서늘한 미소를 띠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세 대출 낀 집이라고 속였지만 이 아파트 대출 단 10원도 없는 완벽한 4명의 집입니다. 성우가 서류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비싼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사? 제가 성우의 면전에 대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처가에서 나올 거 없냐고 했지. 당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시장 반찬 팔아서 우리 엄마가 나 억척같이 키우셨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이야. 성우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미리 도장을 찍어둔 이혼 소장과 퇴거 통보서를 꺼내어 성우의 얼굴 위로 거칠게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호텔룸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성우의 머리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려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짐은 싹 다 싸서 방금 호텔 1층 로비 쓰레기통 옆에 버려두고 왔어. 어머님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떠는 성우를 향해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내 집에 당장 한 발짝이라도 들이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길바닥에서 알아서 살아. 썩 꺼져. 저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지르밟으며 당당하게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1층 로비로 내려오자 커다란 캐리어 3개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짐가방들을 통쾌한 시선으로 훑어본 뒤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엄마의 품에 꽉 안기자 엄마가 제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딸 알턴이가 쏙 빠진 것처럼 표정이 아주 후련해 보이네. 수고 많았다. 제가 엄마의 팔짱을 꽉 끼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쓰레기들 싹 다 청소하고 왔어. 이제 우리 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콜벤이 저희 모녀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수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거짓과 허세로 저를 기만했던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차창 밖의 풍경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 보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날리고 며칠이 지난 평일 오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찍히지 않은 전화를 받자마자 성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야, 네가 내 짐을 다 버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진짜 이럴 수 있어. 제가 볼펜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 데가 왜 없어? 네가 우리 집 뺏어서 같이 살려고 했던 그 상간녀 원룸으로 기어들어가면 되겠네. 성우가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했어. 네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바닥으로 처박는데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제가 헛웃음을 흘리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고. 그래, 어디 무슨 소송을 어떻게 거는지 기대해 볼게. 성우가 씩씩거리며 적반하장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 혼인 기간 동안 그 아파트 집값이 올랐으니 나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어. 내 몫에 기여도만큼 재산 분할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며 맞받아쳤습니다. 바람 피우고 사문서 위조까지 한 주제에 내 집을 탐내. 네가 한 짓이 얼만데 기여도 타령이야. 성우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자 저는 밀려오는 깊은 환멸감에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회사 로비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머님이 새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커다란 피켓을 목에 건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사장이 돈 좀 있다고 멀쩡한 내 아들 내쫓은 아주 독사 같은 년입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어머님을 피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피켓을 빼앗으려 하자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돈을 감추고 사기 결혼을 해놓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아, 당장 위자료 내놔. 제가 경비원을 불러 어머님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회사 앞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당장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아세요. 어머님이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오자마자 마케팅 팀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제게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악성 루머 글이 수백 개나 도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확인해 보니 여기 대표가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협력업체 대금을 떼먹는다는 허위 사실이 악의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성사된 대형 프랜차이즈 계약건 관련해서 그쪽 본사로 투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장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성우가 PC방에 앉아 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치졸한 악플을 도배하고 협력업체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제 개인 핸드폰으로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돈 많은 년이 푼돈 좀 쥐어주고 적당히 끝내시지. 안 그래도 오빠가 좁은 내 방에 얹혀 살아서 나도 짜증나 죽겠거든. 사진 속 내연녀가 저를 조롱하며 보낸 문자였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자들이 이토록 밑바닥까지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피로감과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자 벽에 걸린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통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하며 저를 키워낸 엄마의 미소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저 기생충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저들은 살이 오를 때까지 저와 엄마의 피를 쪽쪽 빨아먹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잿빛 도시가 답답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마저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제 눈동자에는 오직 저들을 아주 잔인하고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겠다는 도끼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겉옷을 챙겨 입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살벌한 표정을 보더니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성우의 악플 캡처본과 어머님의 시위 사진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성우랑 그 시어머니가 내 회사까지 건드리면서 미쳐 날뛰고 있어. 나 이제 안 참아. 박 변호사가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지 무덤을 포클레인으로 깊게 파고 있네.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미수까지 싹 다 묶어서 내일 아침 당장 형사고소장 접수할게. 제가 가방 속 깊은 곳에서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박 변호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영수증들은 며칠 전 제가 성우의 방 서랍을 털 때
사진 찍어둔 카드 결제 내역 중 일부였습니다. 이거 성우가 그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 예약할 때 쓴 결제 내역이야. 박 변호사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개인 카드가 아니라 성훈의 회사 법인카드 번호잖아. 미친놈이 여자 꼬시려고 회사 돈을 횡령했네. 제가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리며 만족스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자식 빈털털이라 자기 돈으로는 여자한테 돈 못 써. 이 횡령 증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일 성우 회사 감사실에 다이렉트로 투서해줘.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강하게 치며 통쾌하다는 듯이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넌 독할 때가 제일 예뻐. 그 새끼 밥줄 끊어놓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오늘 밤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엮어줄 테니까 넌 가서 두 다리 뻗고 자. 저는 박 변호사의 든든한 다짐을 들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창문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저는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밖을 노려보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쌓아 올린 알량한 모래성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의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성우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명품 구매 영수증, 그리고 고급 호텔 결제 내역을 낱낱이 정리해 회사 감사실에 다이렉트로 투서한 것입니다. 감사실 직원이 성우의 자리로 다가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우 대리님, 지금 당장 감사실로 출석해 주십시오. 회사 공금 횡령 건으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성우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횡령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실 직원이 혀를 차며 성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내 연녀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사주고 모텔 드나든 거 다 들통났습니다. 변명은 가서 하시죠. 성우가 주위 직원들의 경멸하는 시선을 받으며 질질 끌려가는 동안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전해 들은 그 소식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성우는 즉각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짐을 쌌습니다. 거기에 더해 회사는 성우가 유용한 공금을 당장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날렸습니다. 빈털터리에 빚만 잔뜩 있던 성우는 이제 수천만 원의 횡령금까지 뱉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내 연녀의 비좁은 원룸 안에서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연녀가 성우가 끌고 들어온 낡은 캐리어에 발길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미친놈아, 대기업 다니는 건물주 아들이라며. 빚쟁이의 횡령범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사기를 쳐. 성우가 내 연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독한 년인 줄 몰랐단 말이야. 나갈 데가 없으니까 며칠만 재워줘. 내 연녀가 성우의 손을 징그럽다는 듯이 매몰차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어딜 징그럽게 손을 대. 넌 이제 쓰레기야.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야. 성우의 짐가방이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고 문이 쾅 닫히며 굳게 잠겼습니다. 돈과 직장, 그리고 자신을 떠받들던 여자까지 모든 것을 잃은 성우는 원룸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식은 며칠 뒤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제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고 저는 통쾌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제 회사 앞 상황도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덩치 큰 사설 경호원 2명이
회사 로비 입구를 철통같이 지키고 섰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 나타나자 경호원들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가 어머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발버둥 치며 악을 쓰자 경호원 중 한 명이 캠코더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 떨어졌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캠코더와 경호원들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나라. 내 발로 갈 테니까 나. 어머님은 바닥에 떨어진 피켓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빚더미에 앉은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지만 돈이 없어 친척들에게 병원비를 빌리러 다니다 완벽하게 의절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 재판정은 제 승리의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성우와 제가 제출한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피고 성우는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지르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삼은 서위조 대출까지 시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성우의 변호사는 성우의 거듭된 거짓말과 횡령 전력에 질려 이미 사임해버렸고 성우는 홀로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봉을 두드리며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 증식 기여도는 0%로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의 악질적인 유책 사유가 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봉 소리가 탕탕탕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변호사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재판정을 걸어 나오는 저를 성우가 비틀거리며 쫓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위자료 갚을 돈이 어딨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가 성우의 애원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처가에서 나올 거 없다며. 이제 넌 나한테서 나올 위자료 명세서나 평생 구경하면서 길바닥에서 썩어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꼿꼿하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모든 돈줄이 막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된 성우는 결국 고시원 월세조차 내지 못해 찜질방을 전전하는 끔찍한 알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거짓과 얄팍한 계산으로 남을 짓밟으려던 자들의 성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바스라지는 것을 저는 차갑고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 위로 저의 찬란한 진짜 인생이 비로소 눈부시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며 아스팔트 바닥을 매섭게 때리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아파트 공동현관 앞으로 걸어가자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성우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제 또각거리는 구두 발소리를 듣고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성우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떠돌이 개처럼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성우가 바닥에서 기어오듯 다가와 제 발목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제가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성우의 젖은 손을 구두코로 강하게 쳐냈습니다. 여보라는 역겨운 소리 입에 담지 마. 우리는 서류 정리 다 끝난 남남이고 넌 내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뱉어내야 할 채무자일 뿐이야. 성우가 밀려난 손을 다시 모아 쥐고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잠시 돈에 미쳐서 눈이 멀었었어. 하지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장 국밥집에서 내 손 잡았던 내 순수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 제가 우산을 고쳐쥐고 발버둥 치는 성우를 벌레 보듯 차갑고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수했던 마음이라고. 4명의 아파트 몰래 팔아넘기고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내 돈 훔친 게 네가 말하는 순수함이야. 성우가 빗물을 꿀꺽 삼키며 컥컥거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다시 애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찜질방 갈 돈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비 맞고 굶어 죽어. 제발 이 집에 다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제가 헛웃음을 차갑게 흘리며 성우의 정수리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이제 나랑은 단 10원어치도 상관없는 일이야. 성우가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바닥부터 닦을게. 밥만 먹여주면 평생 내 발밑에서 노예처럼 개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성우의 흔들리는 비굴한 눈빛 속에서 여전히 제 돈에 기생하려는 역겨운 본능을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제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서늘하고 잔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입으로 똑똑히 말했지. 솔직히 처가에서 나올 거 뭐 있냐고. 4명의 집에서 얼른 썩 꺼져. 성우가 입을 떡 벌리고 멍한 표정으로 빗물 고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이 스르륵 닫히는 너머로 성우가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빗물이 묻은 구두 끝을 현관 매트에 가볍게 털어내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이 2번 바뀌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주말 오후 저는 박 변호사와 시내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가볍게 흔들며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로펌 건물 근처 재건축 공사장에서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구경을 했어. 제가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썰다 말고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이라니. 혹시 성우 소식 들은 거야? 박 변호사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응.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시멘트 포대 나르다가 우연히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 제가 나이프를 접시 위에 내려놓고 하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줘야 할 위자료 5천만 원이랑 지 회사에 뱉어낼 횡령금 갚으려면 막노동이라도 죽어라 뛰어야지. 박 변호사가 손뼉을 짝 치며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시멘트 포대로 얼굴을 푹 가리고 헐레벌떡 도망가더라.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제가 포크를 들어 신선한 연어 샐러드를 집어먹으며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소식은 혹시 아는 거 없어? 병원비 없어서 친척들한테 매일 돈 빌려달라고 전화 돌리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박 변호사가 통쾌하다는 듯이 소리내어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치 부리면서 친척들 무시하던 노인네를 누가 돕겠어. 아들이 전과자의 알거지가 됐으니 친척들한테 완벽하게 의절당하고 단칸방으로 쫓겨났대. 제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박 변호사를 향해 맑은 소리가 나도록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완벽한 결말이네.
언니 덕분에 내 인생에 낀 가장 큰 쓰레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치웠어. 박 변호사가 제 잔에 자신의 잔을 맞부딪히며 든든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칼을 갈았으니까 이긴 거야. 앞으로는 똥파리들 꼬이지 않게 내 잘난 모습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 저는 최고급 코스 요리를 여유롭게 즐기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맑게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짓과 허세로 저를 짓밟고 제 돈을 탐내던 자들은 완벽하게 지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나온 저는 차를 몰아 곧장 친정엄마의 낡은 반찬 가게가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엄마의 거친 손에서 마늘 바구니를 빼앗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당장 앞치마 벗어. 이 지긋지긋한 시장 가게 오늘부로 완전히 영원히 접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가게를 왜 접어? 평생 내 손으로 돈 벌던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 가만히 놀면 무슨 재미로 사니? 제가 핸드폰 갤러리를 켜서 어제 새로 계약한 1층의 넓은 상가와 으리으리한 신축 아파트 사진을 엄마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엄마 이름으로 번화가에 있는 번듯한 1층 상가랑 전망 좋은 새 아파트 샀어. 이제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지 말고 깨끗한 새 가게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장사해. 엄마가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거친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며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이런 수십억짜리 큰 건물을 샀어. 제가 엄마의 굽은 어깨를 양팔로 꽉 끌어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테리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서 큰 돈 벌었어. 그동안 나 홀로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우리 엄마, 이제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화려한 공주님처럼 살아. 엄마가 제품에 깊이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등을 연신 토닥이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엄마와 함께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가 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전신 거울 앞에서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엄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꽉 잡고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녀의 눈부신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꾸며놓으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나랑 최고급 호텔 뷔페 가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만 하면서 살아. 엄마가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제 볼에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다 내 귀한 딸.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고 최고의 보물이야.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가난하고 평범한 척 저를 꽁꽁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막강한 재력을 마음껏 세상에 펼치며 인테리어 회사를 더욱 거대하고 탄탄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얄팍한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고 거짓으로 저를 기만했던 짐승만도 못한 자들은 파멸의 늪에서 평생 썩어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묵묵히 정직하게 땀 흘려온 저는 이제 완벽하고 찬란한 저만의 눈부신 무대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심보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돈을 우선시했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 얄팍한 욕심과 기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제 진짜 모습을 꽁꽁 숨긴 채 헌신했던 지난 시간들이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있었지만 그 끔찍했던 배신감 덕분에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저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진짜 호강을 시켜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허세나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땀 흘려 일군 정직함과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저는 껍데기뿐인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제 능력과 재력을 당당하게 펼치며 엄마와 함께 눈부시게 찬란한 인생 제2막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누군가에게 통쾌한 사이다 같은 위로와 대리만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